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독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학교는 정상 수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게 독감에 취약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확산이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방역 요원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남 고속철의 관문인 송정역이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인데 차를 몰고 갔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동네 버스 정류장들이 주민들의 이용 특성에 맞춘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일선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하룻밤 사이에 7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중학교 한 곳은 단축 수업까지 들어갔는데 집단 생활하는 특성상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일선 초, 중, 고마다 늘어만 가는 빈자리. 독감으로 병원에 가거나 출석 인정 등으로 등교가 정지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들고 나는 일이 작고 학기 말이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도 쉽지 않습니다. 독감마저 이렇게 학교에 갑자기 이렇게 닥쳐와서 수업하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수업하는데 상당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어제 221개 학교에서 2,459명의 학생이 독감에 걸려 이렇게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날에 비해 7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증가한 광주의 한 중학교는 단축 수업으로 하교 시간을 한두 시간 앞당기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독감에 취약한 이유는 집단 생활과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입니다. 15세에서 18세까지 독감 백신 예방 접종률은 20% 남짓.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큰데 65세 이상 노인층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생들이 해마다 인플루엔자 감염 취약군이 되는 이유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오는 감염의 취약성 때문에 보건당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방 백신 프로그램을 노약자 계층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확대해서 적용을 해서 교육당국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선 학교에 등교 중지 이외에 조기 방학까지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별로, 학년별로 환자 발생률의 차이가 커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에 독감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방역 요원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시 반남면의 시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반경 3km 농장까지도 살처분이 진행됩니다. 방역 요원들은 흰색 방역복과 고글 등으로 무장하고 서둘러 오리 농장 안쪽으로 투입됩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해야 하다 보니 요원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좀 속이 좀 울렁거리고 해갖고 그런 게 힘들어요. 올겨울 전남 지역에서 산채로 파묻은 닭과 오리는 100만 마리를 넘게 됐습니다. AI가 발생하면 곧바로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초소가 설치되는데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 탓에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의 어려움이 더욱 큽니다. 겨울에 안 얼고 동파 방지를 하면서 잘 가동되게 하는 겁니다. 한 달 넘게 운영 중인 거점 소독 시설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동되다 보니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얘가 제일로 바쁘고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죠.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인원 9천여 명이 현장에 투입된 터라 이들의 건강도 장담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AI 대응 요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체 감염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송정역에 자동차를 가져갔다가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낭패 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SRT 개통 이후로는 낭패 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용객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빚어진 일인데 이 와중에 코레일은 발렛 파킹으로 웃돈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금요일 오후 광주 송정역 주차장입니다. 만차를 알리는 문구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주차장 입구 뒤로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정차해 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지만 벌써부터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놓친 적도 있죠. 저희 딸아이 데려다 주려고 왔을 때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놓쳤어요. 일일 이용객 수가 비슷한 울산역에 비해 주차장 규모가 2분의 1 수준인 광주 송정역.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작은 규모의 주차장 때문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밀리는 시간이 열차 도착 시간이나 출발 시간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차 시간에 쫓기고 주차난으로 헤매는 이용객을 주요 고객으로 한 발렛 파킹. 대리 주차가 지난 6월 말부터 등장했습니다. 주차비 외에 10,000원을 더 주면 대합실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장 바로 앞에 차를 맡기고 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배용객들을 위한 임시 승하차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했는데 그 공간을 두고 주차도 좀 하고 발렛도 하고 일석이조를 좀. 송정역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워크스.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주차난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동안 대리 주차로 추가 수익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코레일 측은 대리 주차 시행으로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통 버스 정류장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일 텐데요. 동네 버스 정류장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고메스 씨는 장을 보고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한국말 안내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버스 정류장에 모국어로 된 시내버스 노선 안내판이 들어서면서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각종 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이나 준비물 등도 적혀 있어 유익한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이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있으니까 좀 빨리 찾을 수 있었어요. 대학 앞에 자리 잡은 이 버스 정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료 와이파이 존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류장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량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이런 정류장의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바꿔보자는 지자체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순천시에서는 한겨울에도 30도가량을 유지하는 발열 의자를 비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따뜻한 게 너무 고맙게 해줄게.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동네 정류장들의 변화가 이용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9차 광주시 촛불대회가 내일 저녁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내일 저녁 6시부터 2시간가량 광주시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발언과 1분 소등 등의 행사로 진행되는 촛불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이번 집회에는 시민 3만 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 광주와 전남에서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에는요,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현장을 찾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산타와 루돌프 복장을 한 청년들이 간식과 학용품을 건넬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팽목항 기다림과 함께하는 성탄 문화제가 열립니다. 이외에도 남구 양림동 일대에서는 작은 음악회 등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나가고 싶다면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가셔도 좋은데요. 다양한 빛 조형물과 LED 캐슬 정원 등을 조성해 놓은 별빛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김치냉장고 딤채 브랜드로 유명한 대유 위니아가 충남 아산의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유 위니아 본사는 최근 노동조합에 본사 이전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이르면 내년 초 광주 소촌공단으로 생산 라인을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매출 4,345억 원으로 4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오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온종일 흐린 가운데 눈과 비도 내렸는데요. 성탄절이 껴있는 주말 날씨는 어떨지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널따란 은빛 광장 위에 사람들이 신나게 얼음을 지칩니다. 폼을 갖추고 실력을 뽐내는 청소년부터 엉금엉금 한 발씩 내딛는 꼬마까지. 실력은 모두 제각각이지만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정말 날씨가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럴 만큼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밤 광주와 전남 지역은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모레 아침까지도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11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만 잘 해주신다면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을 수용한다는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강제 조정에 대해 지난 7월 제기한 이의 신청을 철회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어등산 골프장의 준공검사도 처리했습니다. 또 어등산 리조트는 준공검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 국정교과서가 시대착오적이고 함량 미달이라는 것이 100일 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폐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며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중 전남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2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